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CEO를 위한 셀프 자산관리 제2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및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은 한문풀이로 보면 법자에 사람인자를 씁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 성장, 사망, 그로 인한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법인을 최초에 만들 때 설립하고 운영하고 나중에 폐업까지 이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 안에 어떠한 형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 특징 중 하나는요. 1사업년도 회계기간 동안 결산을 해야 돼요. 수익이 얼마 남았고 또는 손실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결산을 하고 공고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세, 즉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외부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개인사업자 외에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소멸하는 그 시점, 즉 사망의 시점에서는 승계를 받을 수가 없지만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또는 타인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정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상호를 정해야 돼요. 상호는 지역 내에 동일 상호가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등기 열람 코너 법인 상호 찾기에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만들고 싶은 법인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본 이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등재가 가능하십니다. 본점 주소는요, 서울에 할지, 경기도에 할지, 인천에 할지를 정하시는데요. 여기는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기본 공과금의 3배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기준으로 15만 5천 원 일반적으로 내는 자금 중에서 3배수인 42만 5천 원 정도를 낼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사업 목적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게 되는데요.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3분류를 참고하셔서 한 가지를 할지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장 신청 코너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자금이 자본금으로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주당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공고해야 되는 신문도 경기 지역 내에 일간지 일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있는 중앙일보라든지 신문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발기인이라는 것은 법인을 최초에 설립할 때에 누구누구가 할 것이냐라는 뜻을 의미해요. 임원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고 이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1인 법인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이사님과 자본금을 투여하지 않은 자본이 없는 감사 1인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이 없는 감사 1인은 추후에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등기사항에서 제할지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명단이 필요한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있어서 자본을 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대부분 부부 사이에 자본을 대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분들이 올라오시기도 하고요. 동업을 하되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자본을 몇 프로 정도 투자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정하셔야 되는데 정관은요, 회사의 자치법규라고 하시면 되세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정관에 미리 결정을 해서 정해놓고 등기소에 등기해 놓아야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들을 꼼꼼히 읽고 기록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을 맡길 때에 표준되어져 있는 정관을 하시라고 권유를 받으시고 2, 3년 후 경영하시면서 새로 이 정관을 변경하시곤 합니다. 법인은 법인 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으로 나뉩니다. 법인 도장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인격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남에게 양도할 때에 법인이라는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그 사실이 유무가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법인의 인감증명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업체가 커지면서 각각의 부서에서 도장이 필요한데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사용인감으로 여러 번
제철을 하십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임원의 경우에는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임원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반드시 한 명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요, 발행 후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주주의 경우는요,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경영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주주.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자본금을 투입한 주주의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인감을 부랴부랴 신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어떤 도장이든 괜찮습니다. 임원이 아니면서 주식만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 도장. 세 번째는 주주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보유자 1인이어도 되는데요. 개인의 입출금, 자유예적금 통장의 잔액증명서가 가장 좋습니다. 개인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안 되고요. 증권계좌 안 됩니다. CMA 같은 것 신탁되어 있는 계좌 안 됩니다. 압류가 제한되어서 인출할 수 없는 계좌도 안 됩니다. 대표자 1인도 가능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입출금, 자유예적금에 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가 가장 적합하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 바로 납입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공장을 바로 개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처음부터 자본금을 크게 하신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은 주급, 납입, 보관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기준도 정하고 서류들도 다 준비를 했다면 이제 셀프로 등기 한번 신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굳이 셀프로 등기하라고 권유해드리진 않아요. 저도 이번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또 도와드렸는데 자금을 아껴보자고 셀프로 안내를 해드렸다가 2번이나 더 등기소에 방문을 했던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절차들은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신청 순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설립 준비,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일주당 금액, 공고 신문 어디에다 할지, 발기인은 누구누구로 할지, 주주 명단은 내 자녀들을 넣을지, 정관은 어떻게 작성할지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준비사항, 제가 말씀드렸던 임원, 주주, 잔액증명서, 자본금 10억 이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시기 전에 해당 구청에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에 가시면 본점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도록 돼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에 본점이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세배가 중과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법인 등록 면허세가 거기에 해당되십니다. 납입된 확인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본점 소재지 등기국 방문을 하시게 되면 셀프로 등기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이 내용들의 자료 파일을 하나하나 찾다가 하루가 다 간다, 이틀이 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신청서, 등기 신청 수수료 6,000원 나갑니다.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잔고증명서, 예적금액, 잔고증명서, 정관, 통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기간 단축 동의서,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주주 명부,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대표다, 또 임원이다, 또 취임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등록, 초본, 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인감신고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인 도장을 또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다 작성을 하셔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2, 3일 후에 또는 늦으면 5영업일 후에 재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재방문을 하시게 되면 법인 인감 등록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법인 인감 증명서 3부 정도를 출력을 하시죠.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 등록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인감 증명서 3부를 지참하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출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셀프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할 때에 스스로가 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도 한 번은 권면해드려요. 본점 소재지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꼭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가진 서류가 잘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나 전대동의서 4본을 지참하시고요.
있고요.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니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꼭 기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주주 명부, 타본이 필요하고요. 법인 도장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직원이나 임원이 가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가셔야 됐어서 법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꼭 지참하시고요. 또 허가사항인 경우들이 있어요. 직업 소개를 한다든지 부동산 중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허가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가증도 지참해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대부분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치 규정인 정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구분, 관리, 경비와 유지 방법 등이 일체것이 표기되어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것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정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PPT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분도 잘못 작성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현 시점으로만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개발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넣으시고요. 전자상거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제조업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도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상대적 기재사항의 부분을 꼼꼼히 짚어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임원의 퇴직금 또는 급여, 상여금, 기타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 배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게 된다면 정관에 없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무효 처리가 되십니다. 그거를 대표자가 가지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소득으로 치기 때문에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에서는 10억 미만의 자본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증을 면제해 주곤 합니다. 작은 회사여도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관을 대충 설립하셔서 만드시게 되면은 2년 후에 3년 후에 또 고치게 되세요. 정관이 고치면서 진행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나의 사업 경영과 대표자와 임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의 구조와 형편성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무엇이냐? 법인의 소득세를 의미하고요. 법인 사업자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서 부과하는 조세예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이죠. 법인세는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집약해서 3월 달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곤 하십니다.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2,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은 먼저 내시고 나머지를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될 거니까 50%씩 해서 분납이 가능하십니다. 법인세 실제로 분납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납부하려고 보면 통장에 돈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분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을 볼게요. 12월 결산, 3월, 6월, 9월 이렇게 결산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신고 기간을 보면 12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한 그 세금을 3월 31일, 다음에 3월 31일까지 월 2년도 3월까지 해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실적이 없는 법인이 있어요. 실적이 있건 없건 무실적자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신고하지 않은 무실적 법인도 무조건 신고해라 라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신고 납부할 때 내가 세금을 얼마 내지? 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세금은요 2억, 200억, 3천억, 또 3천억 초과라는 기준으로 10, 20, 22, 2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출 방식을 보면 과세 표준을 먼저 구하고요. 거기에서 법인 세율을 구해요.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 중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받는지, 비과세 소득이 또 무엇이고 소득 공제가 되는 게 뭔지를 뺀 나머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부분을 빼게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되는 세금이 너무 많고요. 감면되는 공제가 많아서 저는 정말 법인으로 설립하는 거 적극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최근에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좋아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르 떠시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날라온 세무조사 편지였다고 해요. 이제 설립한 지 6년 정도가 됐는데 나도 한번 날아오지 않겠나, 세무조사 오지 않겠나 라고 했더니 역시나 왔다라고 하는데 너무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분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면으로 내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뭔지, 그리고 전산 시스템 TIS가 뭔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면 세무조사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 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장부, 보관하고 있는 장부, 서류, 물건, 특히 재고자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물건을 세법이 규정한 대로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자, 일반 조사, 심층 조사, 추적, 서면, 긴급, 확인 조사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일반 조사와 서면 조사를 많이 받으십니다. 자, 일반 조사는요, 부가세를 잘 납부했나,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이,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이 명확한가. 서면 조사는 납세자가 제출 서류를 주면 그거에 의거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층 조사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사업장,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이 되고요. 추적조사 같은 경우는 무자료 신고나 위장 가공 거래, 변칙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A, B, C, D의 모든 거래들을 추적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확인조사 같은 경우는 납세자 관리적 차원에서들 진행하고요. 긴급조사 같은 경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을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요,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으로 나뉩니다. 정기 선정은요, 신고 내용 성실도 분석을 하고 무작위로 추출하기도 해요. 개업한 지 몇 년 정도가 지난 경우, 매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 이런 것들이 무작위 추출 표본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해당의 항목으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세 기간 세부조사 여부 5년 동안 내가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기 선정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수시 선정은요, 무신고 무자료 위장 가공 혐의들이 입증됐을 때예요. 신고 내용상 명백한 혐의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서 습득할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해서 가시게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나오게 되면은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조사 대상 연도, 조사 세목, 조사관 성명, 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전체를 다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겁에 지르시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조사 대상 연도, 몇 년도, 2018년도를 조사하겠다, 2020년도를 조사하겠다, 이런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시면은 나를 기장해주고 있는 그 세무사님과 함께 상의도 하시고요.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오는지, 뭘 준비해 놓으면 되는지라고 해서 정중한 태도와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을 할 때 TIS 시스템을 돌리게 됩니다. TIS는 국제통합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세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던 모든 법인들이 정보를 한 곳에 모으게 되죠.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기계가 이 부분은 탈세처럼 보여지네, 탈세 정보를 포착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탈세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거래처가 될 수도 있는데 탈세를 제보를 받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TIS 시스템을 통해서 세무조사에 편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기장 신고자, 그러니까 기장이 없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죠.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법인 신용카드를 변칙적으로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든지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편지를 받게 되시는 거죠. TIS 시스템과 비슷한 경우의 것이 또 세무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인 PCI입니다.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소득이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1억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갚는다거나 또는 자산을 증식할 때 취득했다거나 라고 하는 경우는, 소득은 이만큼밖에 신고
신고 안 했는데 취득을 하거나 자산을 갚는 경우, 대출을 갚는 경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비교 분석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부동산 주식 회원권을 취득하신 분, 그리고 해외 체류를 했던 비용,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금액들,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던 금액들이 신고했던 소득 금액보다 더 클 때 탈루 혐의 금액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인과 대표의 회사 자금 활용 로그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높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출처를 꼼꼼히 뒤져봅니다.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의 전세,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주 위험하죠. 혐의 높은 부분부터 추징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탈세가 아닌 절세 전략을 미리서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회사를 설립하신 1회기 연도의 법인들도 처음부터 절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누락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꼼꼼히 챙겨두세요.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과세년도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줄어들기로 하고요. 올해는 내가 마이너스 결손인데 낼 세금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2월 되어져서 내년도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를 또한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10%, 20% 종합소득세율 별로 높지 않아 편하게 생각할래 라고 하시겠지만 기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에 이 10%, 20%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계속적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카드 전표들을, 즉 비용 발생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보면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에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자본금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돼요. 내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 서비스업 이런 업종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들이 각각 정해집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은요, 정말 많나요? 세액공제, 세제 혜택들이.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송금 산입의 특례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어떤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설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는 혜택들인데요.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 그것들을 정부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신다면 굉장히 좋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법인 설립 및 특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증빙을 꼼꼼히 챙겨라 라는 걸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법인 자금의 운영 꿀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